예, 안녕하십니까. 예, 1장 2-1 청각 특성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청각 특성이란 무엇인가? 이전에 얘기했던 거는 소리의 특성이에요. 이거 뭐냐면 그냥 자연계에서 소리가 물리적으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반사를 하고 회전을 하고 굴절하고 이거는 이 자연계에서 생기는 물리적인 소리라면 청각 특성은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물 같은 경우는 뭐 박쥐나 이런 경우는 뭐 초음파를 듣기도 하지만 사람은 못 듣잖아요. 근데 왜 사람의 귀는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청각 특성은 한마디로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가 여러 가지가 존재했을 때 사람은 어떻게 그 받아들이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음향 그 귀에 관련된 약간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뭐지 명칭들이 있는데요. 뭐 책에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외워두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경우가 한 두세 번 정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뭐지 뭐 지우고 글자를 지운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한 다음에 이 기억은 무엇입니까? 뭐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니은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한 부분을 이제 설명한 다음에 지금 설명하는 부위는 여기 중에서 어떤 부위일까요? 어디를 설명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뭐 간호학과나 이런 그 의대도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뭐 해부학적으로 깊게 들어갈 건 아니지만 다만 이제 이 귀가 사람의 귀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떤 각 기관들이 어떤 그 역할을 갖고 있나 그 정도만 일단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그냥 외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귀를 딱 보시면은 어쨌건 귓바퀴를 통해서 소리를 약간 모으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소리가 이 귓구멍을 통해서 소리가 들어가지 고막으로 이제 전달되지 않습니까? 특징을 보시면 좁아요. 좁다는 건 뭐냐면은 자연계에서는 어쨌건 파장이 긴 저음이 있고 파장이 짧은 고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의 귀는 그 고음은 잘 받아들이는데 저음은 잘 못 받아들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m짜리 약간 그 뭐랄까 그 약간 2m짜리 기둥 그 막대기랑 1cm짜리 막대기를 했을 때 샤프심 같은 거라고 했을 때 샤프심은 귀에 들어가기 쏙쏙 좋은데 1m짜리 막대기는 귀에 잘 안 들어간다는 거죠. 소리가 들어가다가 다 못 들어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전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그 뭐랄까 한마디로 저음이 고음에 비해 귀 고막으로 잘 전달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80dB의 고음과 80dB의 저음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가 동시에 내 귀에 오지만 사람은 그 중에 고음은 잘 받아들이는데 저음은 상대적으로 덜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람 귀에 고음은 작게 들려도 잘 들리고 저음은 크더라도 상대적으로 작게 들린다. 요게 바로 등청간 곡선인 거죠. 사람은 주파수 소리 이렇게 듣는다.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 1kH대 부분에 가장 잘 들린다고 했어요. 1kH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20dB가 그 힘이 20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볼륨을 들으려면은 90까지 가야지 저음 90이 고음 20이랑 같은 레벨로 들린다는 그 기준점이에요. 예. 그 위에 이제 뭐 100 정도 올라가면 사실 음압이 세지면 그럴 수 있지만 작은 소리였을 때 특히 작은 소리였을 때 고음은 잘 들리고 저음은 잘 안 들린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음향 콘솔을 다루다 보면 메타가 있어요. 메타가 있어가지고 각각 음원 소스가 들어왔을 때 그 볼륨 게이지 값을 볼 수가 있는데 간혹 이제 베이스 소스가 잘 들어오는데 레벨로는 잘 들어오는데 그게 듣기에는 명확하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왜? 사람 귀가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여서 그 현상이 이러니까 그 비율이 이 정도다. 라는 거를 이해해라라는 그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 귀에서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고음은 잘 들리는데 저음은 잘 안 들린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 가중치 부분인 거죠. 이게 뭐냐면 저희가 소리를 측정을 할 때 그 생활소음이라고 하잖아요. 생활소음이란 건 뭐냐? 사람이 듣기에
어떻게 듣느냐라는 게 생활소음이란 거죠. 근데 기계로 측정을 하게 되면 생활소음이 아닌 일반 소리를 같이 평행하게 듣다 보니까 사람이 듣는 거랑 기계랑 듣는 거가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계에다가 사람이 듣는 것처럼 가정을 해가지고 필터를 씌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듣는 것처럼 해줘야지 이 기계가 받아들일 때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인식을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그 공사장 같은 데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경 정보 해가지고 저희는 현재 소음을 측정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DBA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이죠?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영상에 이렇게 했네. 이렇게 보면 이제 DBA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A 가중치인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거 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DBA, A 가중치, A 웨이팅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다 생활소음 관련된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그 현장에서 이제 소음 측정을 할 때 DBA를 안 하고 그냥 DB로만 찍게 되면은 저음이 크게 들렸을 때 그 기준 그 소음 기준치를 넘게 되면은 소음이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느끼기에는 별 잘 안 들렸는데 난 잘 안 들리는데 기계는 소음이라고 한마디 소음이라고 계속 뜨기 때문에 뭐랄까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필터를 사람 귀에 맞게 조정을 하는 거가 요 표인 거죠. 그래서 A 웨이팅을 하게 되면 저음은 좀 크게 들려도 이거는 저음은 사람이 듣기에 소음이 아니니까 요건 빼고 하자. 로우콧 한 것처럼 저음은 제외하고 중고음대에서 소리가 나오는 걸로만 기준을 해가지고 뭐 생활소음 기준점을 넘으면은 이거 소음이라고 하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정리를 하면은 요 마이크 같은 경우는 사람 귀랑 틀리기 때문에 받는 소리를 그대로 받는데 요거를 사람 귀처럼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A 웨이팅을 걸어줘야지 사람이 듣는 것처럼 인식을 한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사람 귀가 틀리기 때문에 기계랑 틀리기 때문에 고음을 좀 더 많이 받는다. 요 개념만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번외로 약간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요거랑 같나? 다른다고 해야 되나? 마이크 중에 지금 이거는 보이시나요? 414 마이크거든요. 너무 마이크 쳤나? 414 마이크인데 마이크도 이 마이크 크기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소구경, 대구경이라고 하는데 드럼이나 이런 거나 드럼 마이크 세트 이런 거 보시게 되면 킥에 넣는 마이크는 좀 상대적으로 좀 커요. 묵직하고 커요. 이 탐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 마이크도 기본적으로 소리를 받아들이긴 하는데 어찌됐건 큰 마이크 홀더가 커야지만 저음을 좀 더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킥 드럼에는 이제 대구형을 쓰는 거죠. 한마디로 소리를 받아들일 때 저음은 파양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약간 변형이 있는 변형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맞춤형 마이크도 필요한 거죠. 자, 결론적으로 뭐냐? 요거는 사람의 귀가 아니면 기계가 물론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저음이 파형이 크고 고음이 파형이 작기 때문에 사람 귀에 다르게 들린다. 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마이크도 약간 번외적인 거지만 좀 더 저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구경이 큰 마이크들은 저음을 다른 마이크에 비해서 더 잘 받아들인다. 대신 또 고음은 덜 받아들여요. 그건 있어요. 예,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관련된 게 DBA인데 요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등청강 곡선, DBA, A 웨이팅, A 가중치, 생활소음 요 라인들로 문제가 나온다면 요거 라인들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요거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말씀 드리고 이제 선형 그래프랑 로그 그래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저희가 소리를 듣는 이 방식이 이 뒤에도 전에도 얘기했고 이 뒤에 나오겠지만 약간 로그 방식이에요. 로그 방식이다 보니까 볼륨을 그냥 0부터 1까지 그냥 단계별로 뭐 1배,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그걸 이제 서양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구분은 표시는 되긴 하지만 사람의 귀에는 약간 그거랑 맞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뭐 올리면 1에 2배 막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사람이 느끼는 거랑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로그 그래프를 쓴다라고 하는데 가장 요거 비유하기 좋은 거는 요거 같아요. 콘솔 보시게 되면은 0부터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있을 때 70, 50의 칸이랑
위에 보시면은 10이랑 20이랑 그 차이가 오히려 10, 20이 크게 더 크죠. 그리고 0이랑 5 사이의 그 크기가 밑에 보시게 되면은 뭐 거의 뭐 40이랑 70 그 간격만큼 넓지 않습니까? 요건 거죠. 그래서 이제 볼륨 올리거나 내릴 때 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편차가 약간 있는 방식을 약간 로그형 로그 수치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선형 방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선형 스케일이죠. 이렇게 했을 때 한마디로 두 개 방식이 있는데, 음향에서는 로그 방식이 그 사람 듣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로그 방식을 많이 쓴다. 요거는 뒤에 DB도 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뭐 올리면 소리 올라가고, 선형이건 로그건 올리는 만큼 소리 올라가면 되겠죠. 근데 그냥 그 느낌으로 했을 때 그 로그 방식이 좀 더 어울린다. 이렇게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